네, 전국에 계시는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신으로 대학 가기 또 내신 플러스 알파 또 그 외의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입시 전반적인 진단을 해주신 황재성 원장님을 또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내신으로 대학 가기 부모님들의 기준이랑 실제 요즘의 학생들의 정원이랑은 많이 틀렸던 것으로 보이고 댓글들이 좀 몇 개 달렸습니다. 네. 그 중에서 용어가 좀 혼동스러웠던 거고 좀 신조어였던 것 같은데 갓반고라는 용어가 등장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갓반고 좀 조어죠. 일반고를 얘기하는데요. 일반고 네.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의 인문계 고등학교.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신이 내린 일반고다라는 뜻으로 갓반고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갓신 예. 일반고, 갓 일반고 합쳐서 갓반고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비평준화 시절에 가장 네네. 뛰어났던 고등학교 지역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학교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파락군 지역의 예. 그 부분 거 갓반고, 일반고 중에 학군지 명문고 뭐 예.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명문고는 이제 자사고, 자율고 이 부분 거와 특목고 별개로 포함해서. 특목고 포함해가지고서 명문고에 이와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그 명문고 속에는 그와 같은 특목고, 자사고, 자율고 말고 별도로 갓반고가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거를 저희가 그냥 제가 통칭해서 그냥 명문고라고 네네. 예, 그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용어를 좀 명확히 해놓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사실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면서 나는 고등학교 가서 한번 세상을 뒤집어 봐야지 하는 청운의 꿈을 안고 입학을 하지만 이 명문고, 갓반고 이런 데 가보면 실제로 야, 세상은 정말 벽이 높구나. 넘사벽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학생들이 자존감을 잃고 많이 힘들어해요. 그렇게 해서 1학년을 보내게 되는데 네네. 1학년 보내고서 받은 평점, 내신 평점이라는 게 본인이 생각했었던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완전 현타 오는 거죠. 예, 예. 네네. 자, 그러고서는 이제 2학년을 올라가게 되는데 네네. 2학년을 올라가게 되면은 네. 이 학생들이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잖아요. 음. 근데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2학년 올라가서 한번 최대한 끌어올려 봐라라고 네. 얘기들을 하시지만 사실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게 왜냐면은 선택 과목이라는 거는 워낙이 이런 본인들이 보통 다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도 심하고 그 다음에 선택으로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가 적어서 그래서 이제 등급을 나누는데 굉장히 좀 학생들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2학년 올라가면 대부분 떨어집니다 성적이. 그렇죠. 이제 1학년 때도 현타 오고 우선 네. 특히 웬만큼 중학교 때 공부했던 친구들인데 뭐 자사고 자율고 뭐 하나고나 뭐 외대부고 가면은 말도 뭐 얘기 끝난 거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서도 예를 들어서 강남권 같은 경우도 그래요 원장님. 만약에 자율고 부분 거 자율고 자사고 예를 들면 뭐 다시 빠졌던 학교도 있고 들어왔던 학교도 있는데 휘문이나 단대부고나 뭐 중대부고 그 다음에 뭐 숙명 경기여고 뭐 이런 데 가면은 우선적으로 1학년 때 막 현타가 와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중학교 때 그 근처 중학교에 있던 친구들이 가면 좀 덜한데 외부에서 들어왔었을 때 이런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고2 1학기 전후가 이게 완전히 이게 크리티컬 포인트네요. 예, 그렇죠. 네. 그 학생들이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실제로 계산도 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많이 계산을 해서 네. 네가 2학년 올라가도 전체를 다 1등급 맞는다고 치자 했을 때 그때 평점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보고 하면 학생들이 아 이게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일단은 현타 오고 2학년 1학기 전후에 결국은 정시 파이터를 선언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됐죠. 네네. 예, 뭐 심지어 남학생들 같은 남자는 정시야. 이런 뭐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정시로 내가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 이후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예전에는 내신이라고 하는 그 짐을 안고서 애들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내신이라는 짐이 있었는데 네네. 근데 에이 정시로 가니까 내신 필요 없어 하고 마음 편하게 노는 거죠. 그것만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제 아들도 그 원장님 얘기한 갓방고인지 뭐 이제 모르겠는데 여기 대치동에 H 고등학교 갔거든요. 6등급. 그러더니 6등급 나오니까 남자는 정시야. 예, 사실은 갓방고에서 6등급이면 사실은 못한 편이 아니야. 아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9등급제 기준으로 했을 때요. 예전에 9등급제일 때 H고등학교 갔는데 6등급. 아
그래가지고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아빠 고등학교를 바꿔야 되는 거야. 아니면 자퇴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를 갔어요. 경기권으로. 딱 드라이브 가가지고 야 여기 있는 학교로 옮기면은 너 내신 좀 잘 나올 것 같은데 전학을 생각을 한 거잖아요. 예. 전학을. 그런데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러더니 대치동에 아주 으슥한 이제 골목 속에 있는 수학쌤 이제 원장님이 하는 아주 그 원장님이 혼자 하는 거기 가가지고 겨울방학 내내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내내 수학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2학년 1학기가 됐어요. 여기 이제 그 화면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죠, 그렇죠. 2학년 1학기 전후 1학기를 마쳤어. 그래, 너도 열심히 했고, 야, 너 작년 겨울방학 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고2 1학기 성적이 수학 많이 올랐지? 똑같이. 근데 예.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1등급. 예. 그러니까 이 갑반고 학생들, 명문고 학생들은 거기서 5등급, 6등급 한다고 해서 절대 못하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네네. 예, 실제로 제가 가르쳐서 뭐 5등급, 내신이 5등급, 6등급 나왔던 학생들이 연대, 고대 간 학생들도 많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자존감을 잃고서 망가져서 그렇지 네. 그 학생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듬어 가면 그럼 그 학생들이 수능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또 많이 내거든요. 우리 아들은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는 거를 절대 고등학교 때 상상도 못하는 학생. 근데 수학 1등급이면 잘하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이제 학교 내신이 갖는 그 갓반고 뭐 명문고라고도 할 수 있죠. 뭐 H고등학교니까 그 주변에 이제 다른 뭐 D부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야 제2고등학교 이런 애들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교과 내신 안 나오는 거는. 자, 그러면 이제 고2 1학기 전후로 해가지고서 남자는 여자는 정시 아닌가? 정시로 이제 딱 선택을 이제 뭐 선언을 하는 거지, 선언을.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뭐 야 너 내신 얘기하지 말라니까. 우리 애는 뭐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갑자기 뭔가 말들하고 책을 빵 치면서 나가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부모님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죠. 예,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요게 시선의 불일치 이거 어떤 건가요, 이제? 예,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얘가 갑자기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를 한다 그러면 아니 지금 학교 시험도 못 보는 놈이 무슨 갑자기 수능이라는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노력도 안 해보고 이것도 못 이기면서 무슨 수능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학군지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죠. 이게 힘들다라는 거를.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지방이나 이런 그 비학군지 쪽으로 가시면 좀 많이 이해를 못 하시고 그런데 부모님 성향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내신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제 뭐 국적은 바꿔도 내신은 못 바꾼다. 뭐 이제 그래서 수능은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점수를. 그렇죠. 내신은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죠. 충분히. 그런데 사실은 학생들의 입장이 되어 보면 부모님들은 세대가 내신을 그렇게 중요시 않지 않던 세대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입시에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내신 그런 게 뭐 별거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입학과 동시에 완전히 입시 지옥에 가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들에 대해서 왜 얘네들이 그럼 도대체 정시로 가고 내신을 포기했다고 하는지 그 부분들을 좀 부모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죽음의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내신, 그 다음에 또 수능, 그리고 대학별고사. 그 죽음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아이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그 장애물을 없애는 게 그게 1순위가 그게 내신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학교에서도 내신도 못 받는 놈이 무슨 수능 잘 본다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한 낙제성의 탄생 이게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일단 그 학생들이 정시로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정시로 바꾸겠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은 없이 방향만 바꿔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치된 상태로 그렇게 2학년을 보내게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또 부모님이 갖는 고민, 또 학생이 갖는 현실적인 고민, 그 부분 것은 좀 쉽지가 않고 그 갖는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애 그렇게 해서 벗었을 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거든요. 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자, 그러면 학생을 짓누르는 현재 내신의 방정식.
이건 뭔가요? 예,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의 전체적인 이제 그 평가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교과가 있고 비교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많은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교과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공부에 관련된 내용이고 비교과라고 하는 건 학교 생활. 여기서 학교 생활이라는 건 여기 흔히들 자동봉진이라고 하거든요.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이런 것들. 네네네. 자동봉진. 오케이. 예. 네네. 그럼 그와 함께 또 이제 뭐 교과라든지 이런 데서 세부적인 특별 능력 같은 거를 좀 확인하는 게 세특이라고 부르죠. 네. 교과 예. 세특. 네네. 이런 교과와 성적을 얘기하는 교과와 비교과로 나뉘는데 요즘 학생들은 지금 특히 명문고 학생들은 이 교과 성적을 따는 것만 해도 이것만 매달려도 사실은 피 마르는 일인데 네. 이 자동 봉진과 세특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뺏기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자율 활동 어디를 가야 돼요, 뭐 동아리를 가야 돼요, 뭐 봉사 활동을 가야 돼요. 봉사 활동 가면 눈 뜨고 하냐, 감고 하냐 그러면은 눈 뜨고 봉사 활동을 한다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질 않나. 뭐 학생들 정말 희한한다. 뭐 조별 과제 때문에 수행 평가 때문에 그렇죠. 뭐 네네. 와, 애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네. 혼자 공부할 시간도 없고 쉴 시간, 놀 시간도 없고 네. 예, 이런 상황들 때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방학 때 이 모든 교과에 대한 선행이 다 끝나 있어야 되는 그리고 네. 시험 때는 정말로 한 2주 동안 단기간에만 딱 공부해갖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디 명문고 학생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네. 그 점수 따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네. 예, 이런 내신 따기가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올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내신이 갖는 이제 이 교과 부분 것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비교과, 특히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뭐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 거는 좀 이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좀 빠졌어요. 그나마. 그 다음에 독서 활동도 좀 빼고요. 동아리도 자율 동아리는 인정 안 하고 줄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갖는 부담감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게 제가 대학별 고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면접에서 물어볼 거는 교과 부분 거라든지 세특 부분 거는 답변하기가 또 쉬워요. 또 직접적으로 자기가 공부했던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 했던 내용은. 근데 비교과에서 그 원장님이 얘기했던 자동봉진 있잖아요. 이 부분 거는 어떤 활동으로 구성했는지에 따라 가지고서 면접에서의 변별력이 커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결코 수시를 기준으로 하는 학생들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원장님. 네네. 지금 학생부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원서를 써주는 걸 보면 대부분 교과 평점, 내신 점수를 가지고 원서를 써주거든요. 그랬을 때 갑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 스카이를 쓰려면 내신이 1.5 정도는 되어야지만 스카이를 쓸 수가 있고. 저 1.5 부분 것은 어떤 기준이 9등급 체계 기준인가요? 예, 그렇죠. 9등급. 기준. 네, 그러면 5등급 현재로는 그 한 1.2에서 1.5 정도를 곱해야 될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점대 후반 이 정도가 서성한 정도, 2점 전후. 그다음에 2점대 초반 정도면 중경외시. 예. 이거는 뭐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 대학별로 조금씩 다 다르고 또 뭐 해마다 좀씩 다르고 하기 때문에 생기부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도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거는 거의 대부분 이 교과 평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원서를 쓰게 된다. 그럼 실제로 갑반고에서 2점대 초반이면요, 이 학생들은 의대 갈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명문고에서는 2점대 초반이요. 근데 이런 학생들 보고 중경외시 쓰라 그러면은 안 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이 학생들은 내가 내신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정시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도표에서 보면은 9등급 체계에서 내신 1.5,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 갈 수 있는 대학들 요 부분 요 피라미드 그래프 부분 것은 보통의 일반고, 그죠? 보통의 일반고에서 이 내신을 기준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인데, 그런데 지금 팩트 체크는 갓반고 애들 또 명문고 애들이 과연 1점대 후반 가지고 2점대 초반 가지고 저 내신의 대학들을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워낙 수능이 잘 나오는데 굳이 저기 갈 이유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중에서 조금 상위권인 학교들이 이런 정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의 상위권 정도가 저 정도. 그런데 거기서 또 갑반고 애들은 그보다는 좀 더 눈높이가 좀 높아 있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갑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냉혹한 스펙트럼 이렇게 다루셨네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안 없는 도피의 결말, 내신 기간의 악순환,
이건 뭔가요? 예, 학생들이 이제 성적이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오른다라고 해도 이게 지금 이걸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이제 벽을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아니다. 난 그냥 수능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내신 기간에는 또 별로 할 게 없어요. 첫 번째 예. 정시선언. 예, 그렇죠. 두 번째 그럼 내신 때 뭐예요? 예. 내신 때 PC방 가요? 요즘에는 PC방도 안 가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내신 기간에도 별로 할 일이 없고, 네. 그리고 의욕도 별로 없어요. 아. 애들이 무기력하게 이제 빠져버리게 되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모님은 왜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왜 공부를 안 하느냐라고 이제 하시게 되고, 애들 입장에서는 나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 이런 루저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사회에서 도태된 것 같은 느낌. 사실 시험이라는 게 수능 한 번 못 본다고 해서 그 수능 하루 시험 못 본다고 해서 걔네들을 다 탈락시킬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뜻에서 내신을 넣은 건데 네. 문제는 내신의 입장에서는 3학년 1학기까지 시험을 보면 총 10번인데 이 10번의 시험을 다 잘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더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애들 입장에서 학생들이 뭐 좀 한번 방황하고 놀 수도 있는데 그 한번 놀아버리면 이제 왕창 망가져버리고 그 망가진 거를 올리려면 이제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런 상황이 결국은 발생을 1학년 때는 결국은 현타 오고 네. 2학년 1학기 전후로 해서 1학기 말 정도로 해서 정시선언을 하고 예. 그래서 그 정시선언이 결국은 도피처 선택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때 붕 뜬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다 내신 준비하고 있는 그때 나는 열심히 쓰는 예, 그러고 있지를 않다는 그거 거예요. 되게 웃기는 사실 거잖아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않죠. 예. 꼭 그러잖아요. 공부하기 힘든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자 할 때 언제 소풍 가요 그러고 소풍 가 있으면은 언제 공부해요 막 그러는 그 기준으로 뭐 정시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사실 또 집중이 안 되고 내신해야 될 때는 또 정시 걱정하고 지금 이 구조가 돼버리는 거네요. 예. 근데 실제로 공부는 힘들고. 네. 자, 28년 수능 개편안 이 부분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넣은 것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2028년도 지금 현재의 고2 학생들이죠. 고2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쯤 되면 정시에서 내신의 반영 비율이 높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내신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능으로도 지금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여기 지금 루머라고 써 있지만 이건 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루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신의 비율이 높아졌느냐와 그 교과의 비율이 높아졌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이 내신의 비율을 높이는 거는 예전부터도 정부에서 내신 비율을 높여라 정시에서라는 말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내신의 비율을 높이는데 왜 대학에서 그러면 안 높이고 있었느냐? 이게 대학이 못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대학에서 높이지 않은 이유는 내신의 비중을 교과의 비중을 높여버리면 얘들이 좋은 고등학교와 명문고와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고등학교를 동시에 똑같이 점수를 줘야 된다는 얘기냐. 그거는 오히려 그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냥 수능으로 이미 수능으로 실력이 인정이 됐는데 왜 걔네들한테 내신이라는 굴레를 또 씌워서 걔네들을 떨어뜨리게 만드느냐. 네네네.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대학에서는 반영을 안 한 거거든요. 반영을 안 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반영을 할 때 전교 1등과 꼴등의 차이를 적게 줘서 네네. 이 학생들이 내신이 안 좋아도 그다지 불이익 받는 경우가 없게끔 네네. 예, 그렇게 학생들에게 내신 적용을 해왔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걸 왜 갑자기 그럼 내신 비용을 높인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 학생들의 생활 태도, 예를 들면 학폭이 한때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예, 결석이 많았던 무단 결석이나 네네. 학폭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들, 이런 네. 학생들은 우리가 받지를 않겠다. 예,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량 평가나 교과라는 말은 없고 네네. 정성 평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수능으로 성적에 대한 거, 실력에 대한 부분은 다 증명이 끝났다. 네네. 그러니 이제 생활 태도만 보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 왔고. 원래 그 원장님 누모에서 내신 반영 비율이 대폭 높아진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에서 예. 실증 자료로 서울대에서 정시에다가도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 그다음에 고려대에서도 서울대는 확정을 했고 고려대에서는 그 부분 것도 역시 고려를 하는데 근데 그 부분이 전체 중에 좀 일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일부분이고
내신 반영 비율이랑 아까 교과 반영 비율 요걸 구별하라고 한 거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러니까 내신 반영 비율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요 부분 그렇죠. 것에 이제 포커스를 두는 거고, 교과 반영 비율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 내신을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과 반응이 아니라 생활, 태도, 학폭, 출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던 부분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팩트에서 상위권 대학은 수능으로 이미 입증된 학습 능력을 교과로 깎아내릴 이유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명문고 우수 학생을 역차별하여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과연 이미 정시 실력으로 검증이 됐는데 교과를 많이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명문고 출신에 5등급, 아까 말씀드렸듯이 5등급, 6등급도 연고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 되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런 학생들은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요. 정시는 그냥 그래도 수능 중심, 뭐 수능 100%이 기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대학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요게 그 얘기구나. 인성 및 태도, 이 학생의 생활 태도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지를 걸르는 과정으로 내신을 반영하는 거지, 교과 성적으로는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좀 혼동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신 반영이 전체적인 교과 비교과를 다 이야기하고 특히 기본 생활 태도 이런 부분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내신 교과 정량 평가가 아니다. 이런 부분 것을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네. 자, 스텝 1 처방의 시작. 95%의 불통을 인정하라. 말이 어렵네요. 그 부모님들은 이런 치열한 내신을 해보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옆에 친구가 공부를 안 하면 야, 우리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자, 이렇게 부모님 세대에서는 친구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내신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 내가 모르는 누군가와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종의 절대평가의 느낌인 거죠. 그렇지만 요즘 학생들은 어쩌냐면 내신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친구를 반드시 이겨야 돼요, 쟤를. 아마 제 생각에는 요즘 MZ 세대들이 기성세대들과 대화가 특히 안 되는 면 중에, 저는 어려서부터 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내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만 돼. 그러면은 쟤가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쟤보다 더 잘해야 돼.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그런 상황 속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 지금 애들이 굉장히 좀 너무 좀 사회에서도 기성세대들과 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면들이 많아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교과 내신을 상대평가로 입시에 반영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주 야만적인 그런 제도 부분이고, 군대에서도 우리 가장 상대평가의 가장 핵심이 선착순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선착순은 인권 말살이라 뭐 이런 쪽의 얘기까지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것을 교육에다가 적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만 따로 떼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의 정상화라고들 하는데, 그럼 지금 비정상이 뭐가 비정상인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제가 조만간에 한번 또 다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부모님들은 학생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부모님, 내가 그 부분을, 나도 고등학교 생활 해봤어라고 하지만 자식과 똑같은 고등학교 생활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나는 다른 과정을 겪어온 거예요. 고등학교의 다른 과정을. 근데 이 학생들과 똑같은 과정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은 설득이 안 됩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떠드니까, 아빠가 떠드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고 받아주는 거지. 애들 입장에서는 좀 또 딴소리 하는 뭔지 일종의 꼰대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시대도 다르고 제도도 다르고. 그리고 대학 입시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당시의 내신 학교에서 반에서 10등의 위치가 전혀 다른 부분인데 다른 부분인데 같은 기준으로 부모가 적용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략적 타협의 기술, 일종의 학생과 딜을 치십시오.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시를 택하겠다라고 했을 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어머님들이 아무리 안 돼, 내신 해야 돼, 그러고 엉덩이 두들겨가면서 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설득을 해봤자 애들에겐 그냥 단지 희망 고문일 뿐이에요. 본인들은 답답한 거죠.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를 달래려고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한 번씩 폭발하죠. 심지어 심한 학생들은 막 부모님하고 멱살잡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집안을 뭐 부시는 경우도 있고, 뭐 사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우리 아들. 예. 실제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부모님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상황들 학생들을 이해해주지 못하면서 자꾸 설득하려 하면 싸움만 나니까 네, 네. 예,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냥 내줄 건 내줘버리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그래 그럼 내신 포기하자. 네, 네. 대신 수능을 위해서 이거만큼만은 하자. 네. 사실은 제가 그 내신이 안 좋았던 학생들을 연고대를 보내고 했던 가장 큰 방법이 그거였어요. 부모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서 부모님들한테 내가 애들 설득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터치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네,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딜을 쳤어요. 이거는 버리자. 네, 네. 대신 이거는 확실히 하자. 네. 그랬을 때 학생들이 어떤 목표 의식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부모님하고 실갱이만 벌이면 애들이 이게 세상이 싫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루저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을 바꿔주는 게 그게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지 안 되는 걸 자꾸 설득식만 하고 있는 거는 부모의 역할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여기서 중요한 게 분별력, 선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 받아내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있고 다 애한테 기대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감하게 모든 과목 완벽한 내신 주고 포기해라. 그건 내줘라 이거. 그리고 생기부 그거 교과도 안 되는데 비교과 잔뜩 채운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학종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건 내주고 받아내야 될 거. 코어 과목에 집중해라. 국영수는 내신 모의고사 성적 동시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내신 공부가 비록 수능이랑 모의고사랑은 동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국영수 부분 것은 내신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과 관련된 과목만큼은 그럼 잘해야 되지 않겠냐. 네네네. 그러니까 평소에 뭐 영어를 뭐 예를 들어 지금 고2 같은 경우 5등급제니까 평소에 영어를 2등급 받았다. 그러면은 다른 거는 포기해도 좋다. 뭐 4등급, 5등급 받아라. 네네. 다만 그럼 영어는 그러면 1등급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죠. 네네. 수학도 한번 2등급이었으면 1등급 한번 만들어 보자. 네네. 그럼 다른 건 공부하지 말고 요거는 꼭 해라. 네. 이렇게 한번 학생들을 설득해 갖고 나가면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많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기는 이 논리를 적용해도 되겠네요. 국영수만큼은 야 내신 안 나오는데 무슨 수능 점수가 나와. 이 말이 먹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잘못 얘기하면 학생들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는 안 나온다라는 표현보다 올리자라고 내신만큼은 잘 받아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게 진정한 자존심이죠. 네네.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내신을 망치면 그거는 그냥 논 거죠. 근데 국영수 부분 거 일반고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해가지고 나올 수 있고 올라갈 여지도 있는데 갑반고, 명문고, 특목고에서는 저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안 되죠. 네, 안 돼요. 물론 이게 지금 이 딜 자체도 사실은 협상으로서 학생과 아이와 대화는 될 수 있으나 네. 아이가 지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아이들이 어차피 안 지킬 거예요. 네. 그렇지만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탐구 과목, 그 통합사회 통합과학 같은 그렇죠. 거 네.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학생이 일단 그 긴장감을 갖고서 그래서 신경을 쓰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고 다 놔버리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통합사회 통합과에는 과학은 통합사회. 1학년 그렇죠. 때 1학년 때 해버렸기 때문에 2학년 가서는 아마 네네. 안 하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방향으로 네네.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해서 기본기는 이렇게 잡아가자라고 해서 부모님이 학생을 이끌어주는 정보력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네네. 감정 싸움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생활 네네. 이런 부분도 어머니들이 내주는 만큼 또 받을 건 받아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상적인 생활 뭐 너무 늦게 잔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딜이 너 이 정도 엄마가 양보했으면 너도 이 정도는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협상이 돼야지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면 학생들은 무조건 반발하거든요. 가장 저기에 일상 통제의 이 매개체가 스마트폰이잖아요. 요즘에는 PC방보다는 그런 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게임도 요즘에는 PC방 가서 안 하더라고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계속하고 막. 자, 네.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 스텝 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감정적 잔소리꾼 이런 게 아니라 부모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 학생의 미래를 설계해주는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안 되네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질질 끌지 말자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가자 네네. 라고 해서 부모가 쿨하게 이끌어주는 역할이 되어야지 애들과 싸움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감정이 먼저 이제 앞서다 보니까 결국은 감정 싸움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이랑 모의 문제가 또 아이는 또 없을 때는 부모의 문제가 또 되기도 해요.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네, 결론 한번 이끌어 주시죠. 네네. 예,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건데요. 이렇다, 교육제도가 바뀌었다, 뭐가 어쩐다, 저쩐다 하는 소리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상품은 시장에 내다도 팔리고 백화점에 가도 팔린다. 예, 교육제도에서 바뀌지 않은 딱 하나, 단군 이래로 변하지 않은 하나의 원칙은 모든 대학은 공부 잘하는 학생 뽑고 싶습니다.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는데 그걸 내신이니 뭐니 이렇게 자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공부만 잘하면 돼요. 예, 그 학생부 전형도 결국은 교과 성적으로 가는 거고 예, 대학도 수능도 수능 성적으로 가는 거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잘하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누가 데려가든 데려가니까 예,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는 걸 학생들에게 그거를 꼭 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든 탐낼 수밖에 없는 우수한 상품, 우수한 인재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키워드로 보여집니다. 네, 원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부모님들 고민들이 너무 많죠.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종합적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전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해도 안 되니까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흔히 말하는 조폭들이 내가 공부를 안 하려고 안 했냐. 사회가 나를 안 받아줬지. 네. 예, 그런 얘기처럼 본인들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크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니까 부모님들이 안 한다고 다그치지만 마시고 어떻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선언을 하는 고2 1학기 즈음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단순한 정시 파이터가 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각각의 결정에 있어서 무엇을 내주고 또 무엇을 받아내고 학생과 부모와 이와 같은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진정한 대학 입시, 그리고 대학이 원하는 인재, 실력 있는 인재로 커갈 수 있다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황 원장님과 같이 했습니다. 오늘 유익하고 좋은 입시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